자, 문제 61번. 자, 방호구역이 세 구역인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한론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에 설치해야 할 것은? 자, 1번 니들 실린더, 2번 선택 밸브, 3번 릴리프 밸브, 4번 체크 밸브. 자, 보시면 이제 한론 소화 설비에서 그 저장용기와 집합관 연결 배관에 설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체크 밸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2번. 소화 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경우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다.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 채수구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자, 틀렸습니다. 자, 채수구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이 아니고 0.5m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는 거죠. 틀린 것은 2번이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63번. 다음 중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호칭 지름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 지름 몇 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 바로 호칭 지름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100mm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64번.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 배관의 구경을 수리 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 배관의 최대 한계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자, 보시게 되면 스프링클러 설비 급수 배관의 구경을 수리 계산, 직접 계산하는 거죠. 수리 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 배관의 유속은 얼마예요?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 per second 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6m per second 이하기 때문에 최대 한계 유속은 얼마다? 6m per second가 정답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65번. 구조대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상 경사 강화식 구조대의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1번, 2번, 4번은 옳은 설명이고요. 자, 3번 보실게요.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40cm 이상의 구체가 통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틀렸죠? 자, 40cm 이상이 아니고요. 50cm 이상이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번. 다음은 포소화 설비에서 배관 등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기역에서 디귿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내용 보실게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에 주 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역에는 65가 들어가겠고요. 다음 두 번째,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니은에는 140, 디귿에는 6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67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인가? 단,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격자형 배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교차 배관이 있어요. 교차 배관. 자, 교차 배관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가지 배관이 이렇게 있죠. 이때 이 가지 배관에 연결되는 한쪽 가지 배관에 연결되는 그때 이 헤드의 개수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헤드의 개수가 8개 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8개까지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8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가는 기기로 옳은 것은, 자, 박스 안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자, 이것을 부착한다. 바로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에는 전자 개방 밸브가 들어가겠고요. 두 번째,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 용기에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바로 압력 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B에는 압력 조정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다음 69번. 다음 중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소방 대상물로 틀린 것은, 자,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보기 중에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에 해당이 되는데요. 4번에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으로서 그 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은 바로 설치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70번. 자, 아래의 평면도와 같이 반자가 있는 어느 실내에 전등이나 공조용 디퓨저 등의 시설물을 무시하고 수평거리를 2.1m로 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최소 몇 개의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 단 반자 속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지금 평면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가로가 25m고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5m예요. 자, 이러한 평면도 상에 바로 어떤 형태로? 정방형으로. 자, 정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예요? 바로 정사각형. 정사각형 형태로, 자, 스프링클러 헤드를 여기다 배치를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먼저 구하냐? 첫 번째,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간격. 헤드와 헤드 간의 간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정방형이기 때문에 바로 2R 코사인 세타인데 정방형이니까 45도로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45도. 자, 그러면 자, 2 곱하기, 자, 수평거리가 2.1m라고 문제 나왔죠? 2.1m 곱하기 코사인 45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한 2.97m 정도가 나와요. 2.97m. 자, 그러면 자,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하면, 자, 가로의 길이가 25m니까 25m를 자, 헤드의 간격으로 나눠 주시면 돼요. 2.97로 나눠 주시면, 자, 이 값은 8.42 정도가 되고요. 절상해 주면 9개가 나옵니다. 9개. 자, 그다음에 세로변. 자, 세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해주면 세로의 길이가 15m니까 15를 자 2.97로 또 나눠줍니다. 그러면 자, 이 값은 5.05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6개. 따라서 자, 총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9 곱하기 자 6이 돼서 몇 개다? 54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에 54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1번. 전역 방출 방식 분말 소화 설비에서 방호 구역의 자, 개구부에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구부의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한 분말 소화 약제의 가산량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보세요. 분말 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1종부터 4종까지 4개의 종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제1종 분말 같은 경우는 바로 바닥 면적당 얼마예요? 4.5kg입니다. 개구부의 가산량이 4.5kg이고요. 그리고 2종과 3종은 똑같습니다. 2종과 3종은 바닥 면적당 2.7kg이고요. 그리고 4종은 바닥 면적당 1.8kg입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틀린 것은 3번이죠. 제3종 분말은 2.5kg이 아니고요. 2.7kg이 돼야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7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계 재현 방식은, 자, 기계 재현 방식 같은 경우는 1종부터 3종까지, 자, 3개로 지금 분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화재 시 배출기만 작동하여 화재 장소의 내부 압력을 낮추어 연기를 배출시키며 송풍기는 설치하지 않고 연기를 배출시킬 수 있으나 연기량이 많으면 배출이 완전하지 못한 설비로 화재 초기에 유리하다. 자,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은 배출기만 작동한대요. 배연기만. 자, 배연기만 설치했기 때문에 몇 종이에요? 제3종이죠, 3종. 그죠? 그러니까 제1종 같은 경우는 송풍기와 배연기를 같이 설치를 하고요. 자, 2종 같은 경우는 뭐만 설치해 주는 거예요? 바로 송풍기만 설치하고요. 그리고 제3종 같은 경우는 배연기만 설치해서 바로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제3종 기계 재현 방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3번.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기준 중 다음 괄호안에 알맞은 것은? 자, 간이 소화 용구, 소화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 용구 뭐가 있어요?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 해당 문제는 마른 모래입니다. 마른 모래. 마른 모래인데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이게 능력 단위가 몇 단위예요? 바로 0.5 단위죠. 0.5 단위. 정답 1번 0.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4번.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따라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자, 보시게 되면 자, 소화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보기 중에서 자, 2번, 3번, 4번은 자, 옳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소화약제의 중량이 5kg 이하인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틀렸죠? 자,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의 중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5kg 이하가 아니고요. 3리터 이하일 경우에 호스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5번. 연소방지 설비 방수 헤드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은? 그래서 연소방지 설비의 방수 헤드에 대한 기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방수 헤드 간의 수평 거리는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 자, 연소방지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몇 미터예요? 2m 이하죠. 그런데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하는 거죠. 바로 수평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는 2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5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다음 76번.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볼게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옥내 수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옥내 수화전의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이 자, 얼마 이상이다? 바로 0.17메가파스칼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리터/미닛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0.17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130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77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박스 안에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자, 몇 개 이상의? 1개 이상의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그래서 기억에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니은에는 4.5가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수직 배관의 구경이 50mm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 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에는 5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역의 1이고요. 니은의 4.5, 디귿의 50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78번.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주차장의 배수 설비 설치 기준 중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얼마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는가? 자, 보시면 자, 물 분무 소화 설비 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 중에서 자,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자,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배수구를 향하여 바로 100분의 2 이상의 기울기를 자,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100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 포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 설비의 종류 및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네모 안에 이제 내용이 두 가지가 또 들어있죠. 자, 첫 번째 항공기 경납고입니다. 항공기 경납고는 포 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 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 설비,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가 적응성이 있어요. 자,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항공기의 경납 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 포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역에는 1000이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호스릴 포소화 설비가 들어갑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발전기실, 엔진 펌프실, 변압기, 전기 케이블실, 유압 설비. 자, 이런 곳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 소화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에는 300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80번. 자,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은 자,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거든요. 자, 80번. 이제 포소화약제의 혼합 방식 중에 한 가지인데 자,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자, 수원. 물이에요, 물. 자, 물이 있고요. 이 물을 자, 빨아들이는 뭐가 있어요? 펌프. 자, 펌프가 있겠죠. 자, 그다음 이쪽에는 뭐가 있냐? 이쪽에는 자, 탱크입니다. 탱크. 탱크인데 어떤 탱크냐면은 포원액. 자, 포원액이 들어 있는 탱크예요. 이 탱크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설치가 되냐? 바로 펌프가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펌프의 토출축에다가 자, 무엇을 설치하냐면 여기에다가 바로 압입기. 자, 압입기를 설치해서 여기 이제 방출하는 거죠. 포 방출. 인 거죠. 그래서 포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자, 물과 원액을 혼합해서 방출하는 거잖아요. 수용액을 만들어서. 그래서 요 압입기를 설치해서 자, 압입한다.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바로 이거는 자, 프레셔 사이드 바로 프로포셔너 방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수원에도 펌프가 있고요. 그리고 포원액에도 펌프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압입기를 사용해서 방출한다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